이제 레벨 2로 가요. 레벨 2에 2번을 해야 되는구나. 자, 2번은 A가 1 아니고 양수인 건 되게 당연한 거야, 지수함수에서. 그럴 때 뭐라는 거야? y는 ax승과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직선 x는 1이 그 두 그래프와 직선 x는 1이 만나는 점 중에 y좌표가 큰 게 p,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중에 y좌표가 큰 게 q야? 둘 다 큰 거네. 와, 어렵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우선 경우를 나눠야 돼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게 꼭 그래야 되나? 그래. 0과 1 사이일 때 먼저 해보자. 그러면은 y는 2의 x승은 이렇게 생겼고, 응? 그 다음에 0과 1 사이면은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겠지? 응? 자, 그렇지? 그러면 x는 1,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둘 다 y좌표가 큰 거니까 여기와 여기야? 응. 그러면 요 x가 1일 때 y좌표가 얼마야? 2고,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예요? a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중점에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중점의 x좌표는 당연히 0.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y좌표가 2 더하기 얼마? a분의 1 나누기 2 한 게 얼마라고? 4분의 7이야. 이걸 만족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해? 4를 곱하고 싶어? 그래, 4를 곱하자. 그러면 4 더하기 a분의 4는 7이야. 응? 네. 맞아? 여기가 2인가? 네. 여기가 2이네. 그래서 a분의 2는 얼마예요? 3이네. 그래서 a가 얼마야? a가 3분의 2야. 그러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a가 3분의 2인 게 요게 0과 1 사이에 있는 수 맞지? 이것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a가 1은 안 되고 1보다 크고 1보다 클 때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y는 2의 x승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에 따라서 a 값이 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될 때가 언제라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가 2보다 클 때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2보다 클 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경우도 따져야 된다. 그렇지. a가 1과 2 사이일 때도 이게 지금 모든 a 값을 다 구해서 합쳐라 이랬거든. 그래서 이게 다 될 수도 있고 뭐 셋 중에 하나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따져봐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2의 x승이 고정돼 있고 a가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으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 음수일 때는 크게, 이때는 작게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더 따져야 돼요. 응? 그래서 여기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이 플러스 1일 때는 이 함수가 y는 a의 x승이야. 그래서 여기가 1,a, 요게 p점의 좌표야. 맞아? 그 다음에 요 점은 q점인데, 이거는 요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라서 마이너스 1, 얼마야? 2분의 1인가? 그러면 또 아까처럼 어떻게? y좌표 두 개 더해서 2분의 1 한 게 얼마라고요? 4분의 7이, 요걸 만족하는 a가 2보다 큰 범위에 있으면 이것도 구해내야 되는 거지. 양변에 또 얼마를 곱해? 이번엔 그냥 2를 곱할게. 그래서 a가 2분의 7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7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예요? 그래서 a는 3도 되네. 응? 그래서 요것도 요거랑 같이 더해야 되고. 자, 이제 이 경우, 마지막 경우 이제 요 경우도 만족하는지. 1일 때 요 점의 좌표, P의 좌표가 1, 얼마야? 여기 위에 있으니까 2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Q인데 얘가 마이너스 1, A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건 돼, 안 돼? 이거는 식이 저거랑 똑같지 않아? 값이? 여기가 A분의 1, 2인 거 똑같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 종류는 다른데 값은 똑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2, 요 2로 나눈 게 4분의 7이라서 요 방정식이랑 요 방정식은 똑같아. 다시 풀 필요 없어. 여기서도 A가 얼마가 나와? 3분의 2가 나오는데 걔는 이 범위 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얘가 버려지는 거야. 세 개를 다 따져야 돼요. 와.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막 빠뜨리고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자, 2, 3, 4, 8 하기로 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어떤 문제냐?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들,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지는 거야. 추워? 진짜 추워. 자, 3번. A가 얼마보다 크다고? 8분의 3보다 크대. 응? 자, 그래서 A가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대요. 응?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자, 로그 함수는 밑이 얼마짜리 로그 함수예요? 밑이 A인 로그 함수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A가 얼마보다 크다고? 8분의 3보다 크다고 했어. 그리고 1도 아니고. 근데 8분의 3보다 큰 게 꼭 1보다 큰 건 아니거든. 이럴 수도 있고 A가 1보다 클 수도 있거든.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단지 8분의 3보다 크다는 조건만 있을 뿐이지. 그거 자체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1보다 클 때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지?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각각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우리 여러 번 했어.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구나.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이 A점이 정확히 어딘지 아직은 모르나, 응? 뭐 예를 들어 A가 1보다 클 때 여기가 A라고 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 A가 아닌 어떤 다른 점 B를 이쪽에 잡건 이쪽에 잡건 1보다 큰 경우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가 절대 뭐가 되진 않아. 음수가 되진 않아요. 그걸 읽어내야 돼. 아, 그러면 뭐만 남는 거야? 어떤 경우만.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어떤 경우가 남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 지금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라서 이것만 남는다고? 아니, 판단을 잘 해놓고 왜? 자, 반대로 판단을 해, 왜? 어? B점이 어디에 있든지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저 직선 AB의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왜? A가 1보다 크면 이게 증가함수라서 이게 수투에서 배운 무슨 개념이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는 아니지. 이게 극한이 돼야 이게 미분이고. 그 전 단계로.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응? 물론 순간적으로 0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배웠지. 수투에서. 근데 이게 로그 함수는 순간적으로 0 되는 곳이 없어.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그럼 또 안 되지. 0 되는 게 없어, 어쨌든. 그래서 이게 버려지는 거야. 이것만 남은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을 미리 해 두고, 이제 방정식을 풀면 돼요. A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2A 빼기 4분의 3, 2잖아. 이게, Y는 로그 A의 X라는 요 로그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러면 Y에 2 집어넣고, 자, 2A 빼기 4분의 3, 요게 진수고. 그러면 자, 이게 어떤 평범한 방정식으로 바뀌나? 불러보세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로그를 안 쓰고 표현할 수 있지. 네. 빨리 불러보라고. A 제곱은 이렇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응? 풀어서 나오는 값 중에 뭘 버려라? 버리고 1과 8분의 3 사이에 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지. 예. 자, 이렇게 이 문제들이 되게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지만은 않다. 뭔가 주어진 말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번역해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1 아닌 양수, 당연히 1 아닌 양수 A여야 돼. 어떤 함수, 지수함수의 밑도 로그 함수의 밑과 마찬가지로. 자, 정의 여기 3에서 4 사이 양끝점 포함해서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지수함수가 x는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왜? 그런 판단을 왜 했어? 자, 이게 정의역이 3에서 4 사이인데 증가함수라면 4에서 최대일 텐데 이게 3에서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함수일 것이다? 감소함수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어. 오케이. 자, 이런 판단 중요해요.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게 해봐? y는 마이너스 a에
x 빼기 1승 더하기 2인데 이거 원래 y는 a의 x승을 이거 평행이동한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평행이동한 거는 증가 감소 함수 상태를 바꾸지 않아. 그거 생략해도 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감소 함수가 됐다면 원래 a는 1보다 컸을까 작았을까 이 판단을 해야지. 원래 얘가 1보다 컸었다면 무슨 함수였는데.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에 대해 대칭이동된다고? x축 대칭이동. 그러니까 원래 a가 1보다 크다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바꾼 거야? 이런 꼴이 되면 어딘가 평행이동돼서 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뭐 이렇게 됐겠네. 아, 원래 a가 1보다 컸었으니까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감소함수가 됐겠구나. 그러면 나머지 경우도 이건 그냥 생각만 해봐. a가 0과 1 사이였다면 원래 함수는 감소함수였을 거고 그걸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증가함수가 됐을 거니까 a가 0과 1 사이이지는 않을 거야. 이 판단. 1보다 컸을 거야. 이 판단을 이제 미리 할 수 있다고. 이 판단을 미리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조건 이용해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 최대값 2분의 7 하고 얼마? 1 빼기 a. 그러면 x가 3이 였으니까 a의 제곱 더하기 2.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또 뭘 선택하는 거야? 1보다 큰 a 값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최소값도 구해서 a랑 더해야 되잖아. 어떻게 구해요? 최소값은. a를 확정한 후에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양하지 문제가. 어떻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최대냐 최소냐 이렇게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할 근거를 주는 거야. 아니면 요 앞에 문제는 뭐예요? 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로 판단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런 걸 잘 읽어내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하기로 했어요. 자, 8번은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 유형을 또 잘 파악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되지. 그 무슨 부등식이라고 그래? 로그 부등식을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첫 줄에 뭘 풀어야 돼? 로그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응? 그런 문제구나. 딱 이제 파악을 하고 아니 뭐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풀면 되긴 하지만 응?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개념 분류를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상수 A에 대하여 그 근이 3이다. 그러면 첫 줄에 있는 로그 방정식에서 x에 얼마를 3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세요. 응? 근이 3이다. 이건 로그 방정식을 푸는 것도 아니지.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A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A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A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부등식.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뭐예요? x 더하기 5가 요 A가 마이너스 1로 구해졌으니까 요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야 되네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밑을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지? 그러면 요게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지수는 앞에
이런 거 기억나? 로그 A의 M승, B의 N승은 어떻게 되지? N분의 N의 잘하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금방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 한 단계씩 다 써줄게. 요게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마이너스 1이지 뭐 그냥. 응? 일단 요 단계를 거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우변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분수 방정식이 돼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5인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풀 줄 알아? 맞아요. 로그 2의 x 더하기 1 요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로그 2의 2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요게 하나의 로그로 어떻게 표현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2분의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됐어. 밑이 같아진 로그가 양쪽에 그냥 하나씩만 남았으면 자, 밑이 1보다 크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증가함수라서 진수끼리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응? x 더하기 1보다 2분의 x 더하기 5가 크다. 그래서 이게 2x 더하기 2가 x 더하기 5보다 작다. 그래서 x가 얼마? 1, 2만 남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진수 조건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문제의 진수가 그 두 번째 줄에 로그 부등식에서 진수가 x 더하기 1이고 또 진수가 x 더하기 5지. 이게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벗어나는 게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부등식의 해가 뭐예요? x가 얼마보다 작다? 3보다 작다지. 그냥 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 풀어서 나온 요 범위랑 이 범위의 교집합을 구해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교집합은 뭐야? 그래서 또 요거랑 교집합해서 요게 해가 되는 거예요. 진수 조건을 써서. 알겠지?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이었다면 이제 이 중에서 요 범위 벗어나는 걸 버리고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로 쓰면 되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없어도 어차피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으면 0보다 크니까 이게 별 의미는 없어, 이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7번을, 이게 7번이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한번 다시 읽어봐봐. 이게 7번이. 다시 풀려는 시도를 조금이라도 해봐. 한 2, 3분, 1, 2분이라도. 왜냐면 7번이 요게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려면 이거 어떻게 풀지? 되게 복잡하진 않은데 뭔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 그래서 다시 한번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직선 y는 2x 빼기 3과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이런 걸 찾을 때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 2x 빼기 3은 이런 방정식은 원래 푸는 공식이 없어. 왜? 좌변이
다항식이고 우변이 이게 로그 함수라서 사는 세계가 달라. 같은 세계에 있으면 하다못해 이게 뭐 다항식하고 분수함수, 다항식하고 무리함수 이런 거는 뭐 제곱을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칙 연산하고 뭐 루트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거의 중학교 수준에서도 다 어떻게 풀 수 있는데 저건 아예 풀 수가 없어. 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칙 연산이나 뭐 제곱이나 뭐, 루트 이런 걸로 풀으라는 문제가 절대 아닌 거야. 그걸 이제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전혀 저걸 만족시키는 x를 못 구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충 찍어서 찾을 수가 있어. 뭐가 있어? x에 2 대입하면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야. 이렇게 찍어서 찾고 그거 외에는 그냥 대충 문자로 둬야 돼. 해가 있다 없다 뭐 이것만 판단하고. 응?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2일 때 된다고 2일 때 얼마라고? 너무 올라갔구나. 2일 때 1이 된다는 거 아니야? 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2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3 여기니까 요렇게 지난다면 두 점에서 만날 텐데 그 중에 하나의 x좌표는 대충 찍어서 찾았고 나머지 하나는 찾을 수 없음이야. 그냥 뭐라고 두는 거야? 이 x좌표를 뭐 알파 이렇게 두는 거야.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만 해요. 자, 어쨌든 이 알파가 존재한다는 건 알겠지? 두 점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똑같은 직선 y는 2x 빼기 3이랑 또 뭐야? 로그 함수인데 y는 2의 로그 뭐예요? 4의 16x 빼기 32 얘랑도 또 만난다고? 아이고.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야 돼.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잘 봅시다. 응? 어쨌든 요 점이 A야. 응? A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뭐야? 2알파 빼기 3이에요.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점이 또 이것도 대충 어떻게 되려나? 그래, 일단 시작해 볼게. 자, 요것도 잘 보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읽어야 되냐면 요 4를 2로 바꿔요. 그러면은 2의 제곱이라서 그 2 분모로 가지. 알겠어요, 그게? 그 다음에 16을 묶어. 16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 16을 묶으면은 x 빼기 2가 되고 요건 약분됐고 그래서 요게 4 더하기 로그 얼마가 돼요? 2의 x 빼기 2가 되는 거 알겠어? 자, 요걸 이제 찾아야 되고 얘랑 뭐랑 만나는 거? 지금 우리가 요 두 번째로 주어진 로그 함수가 원래 로그 함수가 평행이동된 거네 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얼마만큼?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오호. 그래서 얘랑 이제 뭐랑 같다고 두는 거야. 2x 빼기 3은 4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요걸 만족하는
자, x 좌표 중에 작은 점이 b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걸 또 어떻게 찾나? 4를 우선 넘겨? 4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양변에서 4를 빼서 이쪽에 마이너스 4를 만든 거야. 요거를 뭐랑 잘 비교해 보세요. 원래 처음 방정식이랑 잘 비교해 봐. 거의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어휴, 그래. 선생님이 혼자 이상한 짓을 했네. 자, 그래서 저 양쪽에 네모친 방정식이 어때? 잘 관찰해 봐. 저 왼쪽에 방정식 x 자리에 그냥 뭐가 들어간 거야? 오. 그러면 요 x에 뭘 집어넣으면 되느냐? 알파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만족하겠네. 왜냐하면은 요 알파는 뭘 만족하는 알파야? 2알파 빼기 3은 로그 2의 알파. 알파가 이걸 만족하거든. 그래서 이 방정식에 x는 알파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저게 나와요. 저 동그라미 친 게.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알파 더하기 2에서 만나네. 또 어디서 만나겠어요? 아까 x는 2에서 만났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또 등식이 성립하겠어? 4. 이게 두근이야. 저기서 알파가 얼마인지 몰랐지만 저 만난 점이 확실히 존재하고 저 알파라는 실수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 알파가 어떤 0과 1 사이의 실수값이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2가 이 방정식의 근이고 4도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리고 뭐가 작겠어? 4와 알파 더하기 2 중에. 알파 더하기 2가 당연히 작겠지. 알파가 2보다 작으니까. 이게 바로 뭐의 B점의 좌표구나. 알파 더하기 2. 그러면 이게 또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y좌표는 얼마겠어요? 집어넣어 보면. y좌표가 2알파 더하기 1이겠네. 자, 그러면 이제 A점, B점의 좌표가 알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좌표가 나왔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원점 5가 있고 X축이 있는데 여기 뭐 A점이 있고 그 다음에 A점이 여기가 뭐야? 알파, 2알파 빼기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뭐야? Y는 2X 빼기 3이고, 요 A점도 이 직선 위에 있고, B점도 이 직선 위에 있어. 이렇게. 맞아요? 마치 둘 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럴 때 뭘 구하라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뭐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삼각형의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삼각형의 뭘 구해? 뭘 구하고 뭘 구해야 돼? 넓이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밑변은 뭐냐? 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알파를 모르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몰라도. 자, X좌표의 차이가 얼마야? 2야. Y좌표의 차이는 얼마야? 4야. 그러면 요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루트 20이야. 밑변이 더 쉽게 나오네.
알파를 모르잖아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알파를 몰라도,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구할 수 있게 문제가 디자인된 거라서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두 단계, 요 마지막 단계에도 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구하지? 선분 AB의 길이가 쉽게 구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고, 첫 번째 큰 관문은 뭐야? 요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처음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처음 방정식의 해가 알파면 저 방정식의 해도 알파랑 연관이 있겠네.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레벨 2 치고는 제일 어려운 문제야. 자, 그래서 7번도 건드려 줬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삼각함수에서, 자, 어디를 또, 그냥 순서대로 쭉 할게. 응? 유제를 풀어줬다고? 그래, 많이 안 풀었구나.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진도 이게 이제 지수로그를 또 한 번 다시 진도 나갔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유제하고 2002를 또 지수로그를 한번 쫙 푼 게 있고 안 푼 게 있을 거야. 다 메꾸라고. 다 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웠던 거 다 표시해놔. 선생님이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거냐 하면, 얘네가 이렇게, 이건 풀었지만 어려워서 다시 풀어봐야겠어. 이건 틀렸어. 그런 것만 체크해서 주면 그것만 깨끗하게 다시 오려서 프린트 해줄게. 다시 풀어볼 수 있게. 그게 흔히 말하는 뭐야? 그래. 여러분들 뭐 다 각자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진지하게 문제와 대결해서 이번엔 졌네 하고 다시 대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 자, 그래서 예제 1번. 예제 1번은 했어요, 안 했어요? 37페이지. 그렇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호도법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각을 어떻게 정의하는 방법이야,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라디안인데 각의 단위의 이름이. 응? 어떻게 정의하는 게 호도법이야. 자, 부채꼴이 있을 때 중심각이 세타,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야. 자, 이 세타를 어떻게 정의한다? 부채꼴의 넓이? 응? 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정의를 우리가 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호도법 배우기 전 단계까지는 한 바퀴는 그냥 360이야. 이걸 받아들였어. 응? 그리고 딱 반 바퀴가 180도고 직각은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제 직각의 반은 45도고 직각의 3분의 1은 30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는데 새롭게 각을 배웠잖아. 정의를 새롭게 했다고. 무엇분의 무엇으로? 아니, R분의 L로. 기억이 나? 이게 이제 어떤 의미예요? 그래, 좀 자세히 설명할게. 이왕 모르는 김에. 자, 똑같은 반지름인데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각과 호의 길이가 무슨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다. 그거 되게 자연스럽고 직관적이고 잘 받아들여져. 자, 그런데 이번에는 호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반지름을 2배로 만들었어. 여기도 R이야. 그러면 사실 여기도 2R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안 되지. 대략 그렇다 쳐. 그러면 여기가 각이 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부채꼴을 변형해야 돼. 저게 반지름이 2R짜리 부채꼴이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각이 반이 됐어. 호의 길이는 일정해. 각이 반이 된 건 뭐 때문에? R이 2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각과 반지름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분모에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럽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주어진 반지름이 있을 때, 반지름의, 호의 길이가 많이 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각이 많이 돌아간 건데, 맞지? 그렇게만 말하면 그건 단편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게 반지름이 크면 호의 길이가 아무리 많이 돌아가도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원을 따라서 많이 움직이면 각이 많이 돌아간 건 맞지. 근데 똑같은 거리를 호를 따라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반지름이 긴 원일수록 어떻게? 각이 조금밖에 안 변한 거라고. 그런 의미야. 맞지? 반지름이 클수록 같은 거리를 걸었어도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함을 뭔가 휘었다는 걸 느끼려면은 뭐가 변해야 돼? 각이 변해야 되는데 워낙 지구가 뭐가 반지름이 커서 아무리 호를 따라 많이 걸어도 뭔가 이렇게 굽었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거야. 뭐에 비해서 사람이 일상에서 느끼는 길이에 비해서 반지름 얼마예요? 그런 건 안 외우고 사나? 6,400km래. 6,400.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 3, 400 정도 되나? 그거에 한 20배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지구가 좀 둥그런데 이런 느낌 안 갖지? 자, 그래서 이게 호도법으로 각을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호의 길이를 반지름과 각이 주어져 있을 때 호의 길이 구하여라 그러면 알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래서 또 이 정의로부터 원둘레 한 바퀴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건 초딩 때부터 배우나? 2파이 r을 뭐로 나눠? 그러면은 이게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이야. 그런 건 알잖아.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180도는 파이야. 라디안을 띄고 말해도 돼요. 라디안은 그냥 허전해서 붙인 이름이야. 그러니까 각 자체가 단위가 없어요. 왜? 길이분의 길이. 그래서 보통 우리 길이의 단위를 뭐로 써? 센티미터, 미터. 근데 그게 약분이 돼, 단위가. 보통 속도의 단위는 뭐 나누기 뭐야? 뭐 분의 뭐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지. 그래서 시간분의 보이가 아니고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 근데 그래서 미터 분의 미터, 센티미터 분의 센티미터 단위가 없어졌어. 단위가 원래 없어. 그래서 허전해서 그냥 라디안이라고 붙여줬는데 그냥 단위 없이 2파이예요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 자, 그래서 30도는 잘하네. 120도는
120도는 120도요? 120도. 6분의 7. 그럼 180도 넘어간다. 아. 120. 3분의 2파이지. 응? 네. 응. 그런 거지. 그럼 6분의 7파이는 몇 도야? 어휴, 그래요. 그렇게 환산을 잘 해야지. 응? 응. 그렇다고 니네가 지금 막 그런 기본적인 문제집 가지고 수업하면 안 돼요. 그치? 너무 되돌아가는 거고, 그러나 이런 구멍들을 빨리빨리 메꿔야 돼. 자, 이제 요거 알았고,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넓이도 하고, 또 문제를 풀자고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숙제는 2022, 2023 빠짐없이, 응? 지수로그 앞에 맨 앞에서부터 원진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풀고 질문을 하세요. 어휴, 잘해. 확통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